듣는 집들이 2탄입니다. 이번 편은요, 이제 집을 어떻게 고쳤는지, 그리고 고치면서 설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수전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 집 구조에 관련해서는 1탄 한번 보고 오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1편은 홈스타일링 편이었습니다. 2편은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들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현관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마스크 걸 거를 부착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전체적으로 이 바닥 소재가 마이크로 시멘트라는 거예요. 이 소재는 사실은 단점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소재인데 저희는 집 전체를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타일에 어떤 매지 라인이 없이 그냥 매끈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집 전체를 스튜디오로 사용을 하는, 직업이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이 소재의 단점을 그 인테리어 사장님으로부터 명확하게 들었음에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금이 간다든지 그런 단점들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충분히 보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바닥 소재를 설명을 드렸고, 여기 벽이나 이런 거는 다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페인트를 쓴 거죠. 벤자민 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벤자민 무어가 강성도 되게 좋고 좀 스크래치가 나고 하더라도 물티슈로 지웠을 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페인트는 좀 오염이 됐을 때 그냥 이 한 면만 그냥 바르면 됩니다. 그래서 보수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현관이 팬트리가 이쪽이 이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팬트리를 깊게 만들면서 현관이 좁아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은 없습니다. 이렇게 열었을 때 골프백 2개가 들어가고 외건이 들어가고 이 위에 30인치 캐리어가 보관이 되는 게 저는 더 중요하겠더라고요. 그 깊이가 저희 예전에 쓰던 백으베레고 이것도 여기에 보관할 수 있고 디럭스 유모차도 이렇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다 캐리어고요. 그래서 저는 통로가 좁아지더라도 수납 공간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여기에 또 휴대용 유모차 들어가고 이쪽은 신발장. 그리고 이쪽 벽면에는 싹 다 신발장이 있으면서 여기까지는 신발장이고 저쪽부터는 다 화장품 보관하는 곳이에요. 아무튼 뭐 좀 아쉬운 점도 이제 제가 말씀을 이 편에서는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의자가 대칭이 아니라는 것도 사전에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현장에 와가지고 비대칭인 걸 보면서 예술적이고 오히려 좋아 이렇게 좀 스스로 합리화하긴 했거든요. 이 벤치 있으면은 여기에 앉아서 뭐 애기 신발 신기기에도 좋고 부츠 신기에도 좋고 뭐 그런 장점이 또 있고요. 이게 벤치가 있으니까 밑에 마켓컬리 가방도 넣고 택배 같은 것도 잠깐 보관하기에도 괜찮고. 요즘에 현관에 이렇게 띄움 시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발 넣기에도 좋고.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이 밑에 마감이 좀 엉망이긴 해요. 근데 뭐 이런 부분은 좀 포기했습니다. 실리콘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덕지덕지 바를 수 있는지 참. 한 2번, 3번 리터치를 한 건데도 뭐 이미 처음부터 안 예쁘게 된 실리콘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배경지를 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센치를 잘 재가지고 뷰티방에 넣으려고 했는데 여기 넣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관으로 오시면 이 그림 설치된 거 1편에서 보셨을 거고, 저희 집은요 그 요즘 유행하는 히든도어예요.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게 깔끔하다 이래서 요즘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이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 이사 온 지 한 3개월 됐나? 뭐 갈라집니다. 몰랐는데 지금 발견했네. 이런데도 이제 나무를 대가지고 만들어다 보니까 다 갈라졌네요.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 집이 감리가 제대로 안 된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공을 잘못해가지고 갈라진 건지 아니면 페인트 칠할 때 신경을 좀 써서 안 발라서 저렇게 갈라진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페인트 하시잖아요. 아버님 말씀 들었을 때는 페인트에서 기초 작업을 잘하면 정말 안 갈라진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큰맘 먹고 창업하는 마음으로 돈을 들였는데 3개월 만에 갈라지고 있네. 히든도어의 단점이 이렇게 손잡이가 있었을 때 지나다니면서 걸리기 쉽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화장실은 그래도 문을 못 잠그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손잡이를 나중에 달았어요. 저희 집이 전체적으로 되게 통일된 화이트가 될 줄 알았는데 뭐 그게 쉽진 않겠지만 처음에 말로 들었던 거는 이 벽에 페인트도 색을 조색을 해가지고 바닥재하고 최대한 맞출 수 있다 이랬었는데 이 벽 색깔 나중에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기성 색깔이더라고요. 문도 되게 차가운 화이트예요. 되게 화이트 바리에이션. 이 자체가 벽체가 나와 있어가지고 지나다니면서 옷이 막 여기에 걸릴 일은 없어가지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들 하는 조정욕조예요. 원래 여기 물급에 안 잡혀가지고 물 되게 고이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 마이크로 시멘트 업체 사장님이
어느 정도 잡아주셔가지고 괜찮아졌고요. 원래는 미장 단계에서 잘 잡았어야 되는데 뭐 이미 미장 단계를 신경을 제대로 안 썼으니 마이크로 시멘트가 2mm로 얇게 깔리거든요. 그걸로 뭐 물구배를 잡은들 뭐 얼마나 잡겠습니까? 그래도 물이 많이 고이지 않게 잡혀가지고 만족하고 있다. 조정욕조에 장단점이 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물이 빨리 식는다 그러기도 하고 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좋은 거는 화장실이 여기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공간을 되게 넓어 보이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바닥에서부터 벽체까지 천장 빼고 다 마이크로 시멘트입니다. 이게 이렇게 잘 바르면은 되게 깔끔하게 잘 발리는 그런 소재예요. 근데 이게 현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마이크로 시멘트가 다 떡이 집니다. 그런 떡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처음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업체에서 와가지고 리터치 해놓은 건데 바닥에서 벽까지 다 발라야 되는데 바닥에서 리터치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가 이런 상태가 됐어요. 어쩌겠어요. 여기도 다 갈라졌어. 이 영상은 속상한 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팩트체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전은 리델 수전 썼거든요. 그리고 원래 타일에 얘를 수전을 달면은 이런 공간이 뜨지가 않아요. 근데 마이크로 시멘트는 콘크리트 벽에다가 그대로 달기 때문에 얘를 완벽하게 수평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뜨는 거는 감수를 해야 돼요. 또 하자가 있다면 제가 여기 르네위테르 샴푸를 넉넉하게 놓으려고 32cm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재봤더니 이전 도면과 똑같게 30cm였다는. 그리고 리델 제품의 이거 거리 되게 괜찮습니다. 잘 고정도 되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거는 기성품 알루미늄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것도 제작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습이 많은 공간이어서 알루미늄으로 된 기성품을 사용을 하는 게 더 유리 사이에 막 습기 끼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리델 휴지걸인데 깔끔하고 괜찮고 여기 뭐 핸드폰 같은 거 올려놓기에도 좋고요. 이 청소건이 운이 나빴던 걸로 하죠. 비데 설치를 하고 났더니 이 청소건이 터지더라고요. 비데 기사님이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전도 처음에 말이 많았거든요. 이 토수구가 여기에 맞춰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이렇게 시공된 사진이 아예 없진 않더라고요. 구글링 했을 때. 근데 사용을 해봐도 얘는 여기 와야 편해요. 강빈이 엉덩이도 뭐 여기서 씻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쪽에 있으니까 좀 쏠려있는 그런 느낌? 얘는 수전이 여기 와서 손잡이가 왠지 여기 오는 게 맞는 것 같은. 이것도 이제 벽돌을 다 쌓아가지고 여기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을 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이렇게 전등 저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환풍기는 흰펜. 저희는 여기를 안방으로 쓰고 있는데요. 전등 설계도 도면 다 보면서 피드백 오가면서 이렇게 했고요. 여긴 벽지예요. 그 9mm 문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문선이 있는 거 없는 거 그렇게 차이를 크게 살면서 느낄까 한다면 저는 막 집에 이곳저곳에서 촬영하고 그러니까 스튜디오처럼 하려고 한 거긴 한데 그냥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면은 벽지에 문선 해서 눈에 막 거슬리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유튜버가 아니고 집에서 촬영을 하지 않고 내가 어느 집을 다시 공사를 한다 하면 저는 그냥 벽지에다가 이거 문선 9mm 문선으로 해가지고 그냥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 조명을 처음에는 전구색으로 좀 제안을 받았었어요. 요즘 호텔처럼 많이 한다고. 근데 그 노란 불빛이 저는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백색으로 했습니다. 아이보리 색깔. 그리고는 포인트 조명을 1편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전구색으로 놓으면 충분하더라고요. 여기에 벽에 천장에 시공할 때에는 전구색이랑 주백색이랑 섞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쪽이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이 집에 화장실이 원래 3개였거든요. 그게 되게 고민이었었는데 화장실이 3개의 필요가 있냐면서 미팅할 때 되게 아이디어를 보여주시면서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첫 아이디어에 굉장히 혹해가지고 시공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화장실 이 위에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뭐 윗집에서 물이 새면 여기에 뭐 어떻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걱정하면서 화장실 3개로 살 수는 없었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나오면 여기가 게스트룸이고요. 몇 년 뒤에는 여기가 강빈이 방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벽지고 천장에 조명 시공했고요. 바닥은 역시 마이크로 시멘트. 집 전체가 다 마이크로 시멘트예요. 화장실도 싹 다. 그리고 여기도 콘센트를 이쪽 저쪽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동 커튼은 아닌데 전동 커튼을 달 수 있게 콘센트 시공은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마지막까지 안 달려가지고 막 구멍이 뚫려있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환풍기 시스템이 있어요. 사실 이게 흰색이면 좋기는 하겠지만 살다 보니 이거 별로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오면 이쪽도 팬트리예요. 자, 이렇게 부엌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뒤죽박죽이지만 나름대로 저기 야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부엌은요, 원래는 싱크대가 이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쪽으로 옮기고 뒤에도 제가 싱크대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부엌에 싱크대가 2개가 있으면 유용하더라고요. 또 실버라인하고 요리를 같이 할 때는 이쪽에서 뭔가 따그락따그락, 이쪽에서 뭔가 따그락따그락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거는 세라믹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가 잘 안 맞고요. 그리고 이 인덕션이 사이즈가 잘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몰라서 불안해하는 그 업체에 오가는 대화도 듣고 그랬었죠. 수저는 한스그로예요. 저는 처음에 이 집이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짝퉁을 달아놨나 했었거든요. 근데 한스그로에 맞고 이쪽 싱크대에서 보시면 물이 1도 튀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나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 뒷베란다에는 그냥 저렴한 걸로 달아놨거든요. 물이 엄청 튀거든요. 이거랑 이게 좀 신기하기는 해요. 전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또 단점이 뭐냐면은 물을 이렇게 약하게 틀면 지금도 그런데 약하게 틀면은 여기 이렇게 다 고이게 되고 여기를 한 번씩 꼭 닦아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수전 만족합니다. 밑에를 닦아야 하더라도 그냥 닦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문제점을 찾자면 또 요 세라믹이 여기가 밑에는 약간 그물처럼 뭐가 덧대어져 있대요. 근데 여기가 지금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거는 하자 업체를 연결을 해주셨는데 그쪽 사장님께서 안 오셨는데 저희한테 따로 연락처를 주셨는데 저희도 아직 귀찮아서 연락을 못하고 있는. 이건 좀 연락을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분홍 곰팡이가 꼈죠. 근데 이게 더 벌어질까봐. 그리고 싱크대는 백조 깜보르떼. 이게 물 튀는 소리가 그 시끄러움이 확실히 덜해요. 아무 소리가 안 나죠. 진짜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에서 싱크대하고 수전은 좋은 거 하면은 확실히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요거 바흐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콘센트 이렇게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세라믹도 보면은 좀 이상하게 잘렸어요. 여기도 약간 벌어진 느낌? 뭔가 이쪽은 잘 맞은 것 같은데 급하게 시공한 느낌?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가 안 맞아요. 이것도 그때 현장 점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뭐 이걸 다시 뜯고 하겠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런 거죠. 그 예전에 쓰던 식세기를 여기 밀어 넣었고요. 여기 밑에 막 전선 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상판을 올려가지고 그 전선은 죽은 전선이었고 잘 넣었습니다. 여기 진짜 지저분하고 문제 많았죠. 해결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쪽에는 이제 싱크대 구성을 할 때 속서랍이 꼭 있어야겠더라고요. 속서랍을 구성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게 팔아요. 이렇게 사서 넣었습니다. 이런 정리함은 꼭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랑 저쪽은 전구색으로 넣었어요. 그 이쪽에는 냉장고고 저쪽엔 김치 냉장고고요. 이 위에도 다 수납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2개는 리프트 도어예요. 이것도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보고 이렇게 리프트 도어로 해놓으면은 토스트 넣기 좋겠다. 그리고 여기는 리프트 도어로 하면은 바이타믹스 믹서기도 넣어놓고 키친타워들도 여기다 넣어놓고 바이타믹스는 자주 쓰진 않으니까. 그리고 근데 이건 뭐 제 실수인데 이 위에가 살짝 열린 상태에서 제가 오늘 실수로 이 리프트 도어를 열었더니 이거 까졌어요. 위에도 이런 식으로 다 수납. 여기도 블룸 레일을 했어요. 근데 블룸 레일도 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그건 몰랐어요. 저희가 쓰는 이 레일은 엔트리급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래서 아무튼 이 블룸 레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엔트리급부터 되게 고급까지 있다는 거 알고 나에게 맞는 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바흐만 콘센트, 이쪽 뒤쪽에도 콘센트. 그리고 토스터기 뒤에도 콘센트 제가 해달라고 했고
믹서기 뒤에도 콘센트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븐 뒤에도 당연히 콘센트 있고요. 콘센트는 내가 쓸 위치를 미리미리 생각해가지고 요청을 다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뒷부엌인데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있고 여기도 스토리가 있는데 밥솥을 여기다 넣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현장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주잖아요. 그 사진을 이렇게 저도 불안하니까 되게 꼼꼼하게 봤거든요. 밥솥이 갑자기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진짜 의심하고 여러 번을 봤어요. 근데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을 뜯고 다시 했다는. 여기도 이렇게 수납을 해가지고 쌀 넣을 수 있도록. 위에도 수납인데 아직은 뭐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거 막 문 손잡이 거꾸로 달려있고 막 그랬었죠. 하필 시트지 붙인 분이 거꾸로 달고 가셔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가스를 넣었고요. 이거는 원통으로 된 엘리카 후드예요. 여기서 저희는 고기를 많이 구워 먹어가지고 후드가 괜찮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엘리카 후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브라반티아 휴지통인데 제가 원래 여기 거실에 놨잖아요. 부엌 옆에. 강빈이가 이거 엄청 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빼놨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쓰던 거를 빼면은 저렇게 훌렁훌렁해요. 그래서 다시 더 채워서 쓰는 용도. 그리고 여기는요. 위에 빨래 건조대. 사실은 이 빨래 건조대도 여기 위치가 아니었어요. 저 바뀌었거든요. 잘못 달렸어요. 근데 뭐 여기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여기가 에어컨 실외기실이고 여기에 빨래를 놓습니다. 이 바닥도 다 마이크로 시멘트고요. 여기를 열면 여기는 이렇게 대피 공간. 아 근데 여기에 빨래를 말리려고 여기 둔 거는 아니고요. 젖은 수건 같은 거를 저 위에 냅뒀다가 세탁기에 돌리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아예 빨래를 말릴 때에는 그냥 거실에 건조대 놓고 거기다 말리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도 탈이 있었죠. 유리 강화문이고요. 이거 뭐 강민이가 건드리면 깨지지 않나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뭐 이거 강민이가 건들고 그러진 않고요. 인테리어 영상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 꽝 안 다치고 천천히 닫히는. 제가 인테리어 영상 진짜 많이 봤는데 이런 거 가지고 막 놀랄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되게 좋아 보이고 그랬거든요. 기본에 충실한 공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여기도 원래 이게 되게 흔들렸었어요. 아, 이 크랙은 하자는 아닙니다. 이 마이크로 시멘트 특성이에요. 이거 뭐 흔들리는 게 어쩌고 저쩌고 한 이유 때문에 피스를 하나밖에 안 박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고정이 잘 되었고요. 결국엔 그런 피스를 하나 받고 하시는 이 문 시공하시는 분이 그렇게 할 때 옆에 감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상태로 그냥 두고 이 시공하시는 분이 떠나셨겠죠. 그래서 시공은 참 감리사가 중요하다. 아 제가 여러분들께 되게 기쁘게 이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하면 좋은데 어쨌든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또 정보가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자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 막 또 깔깔깔 웃으면서 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괜히 이 랜선 집들이 이 편이 너무 여러분들 기분을 안 좋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지금은 진짜 너무 괜찮고요. 아싸리 그냥 잘 됐다. 이 팩트 체크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하시면서 여러분들 집 공사할 때는 최대한 이런 하자가 생기지 않으면 나는 그걸로 됐다. 진짜로.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의심을 좀 했었던 부분이 여기 위에가 간격이 저렇게 떠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또 그랬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약간은 띄움 시공이 된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천장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요즘에 좀 많이 하는 거예요. 특정 업체에서만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마그네틱 조명이라고 해서 이 마그네틱 레일을 설치를 하고 지금 이 조명이 자석이거든요. 얘를 떼면 뗄 수가 있어요. 붙이면 불이 딱 들어와요. 뭔가 저 자석을 통해서 여기에 전기가 전달이 되나 봐요. 그리고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이거를 흰색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시공을 하고 났더니 검정색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 흰색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검정색이냐. 흰색으로 이거는 바꿔달라 했더니 그건 되게 비싼데 라는 답변을 받았던. 근데 지금 그냥 검정색으로 하니까 저 냉장고며 뭐며 여러 가지 검정색 이런 소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거실에서 저희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면 원래 이쪽이 텔레비전이 있는 장소예요. 다른 집들은 다 그렇거든요. TV를 보고 싶으면 차라리 나중에 작은 TV를 사자 이 생각이고 애 있는 집에 TV 있어봤자 뭐 약간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럼 과감하게 여기 스크린을 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게 됐고, 그래? 그럼 스크린이 있으면 이 밑에 단을 하나 올리면 어떨까? 그 단 올린 그 인테리어 영상에서 보통은 저런 단을 올려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도 많이들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밑에 스피커하고 빔 프로젝터를 놓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렇게 좀 요청을 드려가지고 했는데, 얘 밑에만 켰을 때 은은한 느낌도 나고, 그래서 집 어딘가에 만들 수 있으면 단을 살짝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집에 굳이 텔레비를 벽에 놔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것도 괜찮고, 그러면은 스크린을 설치를 하게 되면서 공간을 되게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스크린 어차피 목공공사 하면은 공사할 때 만들면 되는 거고, 공사 안 할 거면은 이게 또 노출되게도 스크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동 스크린이 더 저렴하게 또 할 수 있는데 100만 원 정도 선에서도 되게 괜찮은 거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빔 프로젝터도 보급으로 괜찮은 거 100만 원대에 할 수 있고, 뭔가 TV를 보기 위해서 단계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뭔가 좀 TV를 보기까지의 단계가 많다는 인식이 되기도 좋고, 저희가 여기에서 좀 구조 변경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는 비포 사진이랑 그런 거를 다 찍어놓고 영상으로 이렇게 짜잔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비포 사진은 넣지 않는 걸로 할게요. 여기가 원래는 복도였어요. 이렇게 복도여서 방이 요만큼까지 있었는데 여기를 다 철거할 수 있는 데였어가지고 그런 것도 확인이 안 되고 그런 업체는 아니었고요. 이 방을 요만큼 늘리고요. 여기까지도 다 화장실이었었거든요. 이렇게 넓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방 사이즈가 더 작았는데 이 벽을 털고 이렇게 넓힌 거예요. 저희 집에서 여기가 가장 큰 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방음방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피아노 치는 소리나 이런 거는 밤에 치면 들릴 거예요. 약간 미세하게 팅팅팅팅 이 정도? 그래서 밤에 칠 수는 없겠지만 낮에 생활소음 있을 때 치는 거는 괜찮은 정도고요. 여기서 팀파니를 두들기면 들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구조가 여기 바로 옆에가 옆집 벽이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방음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새벽에도 그냥 컴퓨터 작업하는 것도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긴 한데요. 여기 창문에도 사실 하자가 있습니다. 밖에 원래 아파트에 창문이 있고 여기에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환기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 창문이 여기 손잡이에 걸려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당겨서 여는 건데 전혀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이중 창문 하나를 빼면 돼요. 되긴 돼요. 그리고 이제 방음방에서 또 화장품을 제가 필요하면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촬영하다가도 튀어가서 화장품을 갖고 올 수도 있으니까 다 여기 벽지예요. 여기도 수납을 다 짜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그 업체의 아이디어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좋습니다. 여기 밑에도 다 화장품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제가 촬영할 옷을 걸어놓기도 하고 손님 옷을 걸어놓을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만들 때 깨알같이 옷장을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공사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게 현장 실측을 하거든요. 근데 철거를 하고 나면은 실측이 또 달라진대요. 막상 벽이랑 이런 거를 다 털어냈더니 사이즈가 좀 변화가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실측을 하고 나서 철거를 한 다음에 또 실측을 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원래 요청을 드렸던 장 사이즈보다 작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현장에 장이 짜지고 있을 때 장 짜는 업체 사장님하고 직원분들만 계셨던 거고 이 현장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거울을 붙이기로 했어요. 근데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붙일 수가 없었죠. 여기에 나름대로 거울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 보고 이렇게 쭉 따라가면은 원래는 화장실이었던 근데 복도가 된 되게 좁아요. 섰을 때 이 정도 폭. 근데 여기는 어차피 사람 하나만 지나다니는 거고 여기서 뭘 할 건 아니어서 공간이 좁은 거에 대한 그런 불편함은 없어요. 여기도 다 장이에요. 카메라 같은 거 다 보관하기도 하고 이쪽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너무 TMI지만 여기에 제 위생용품들이 너무 너저분들 그리고 뭐 여기도 다 장이고 여기 끝쪽에는 이렇게 요즘 또 많이 하는 청소기 콘센트를 넣어놔서 충전이 되면서 무선 청소기 둘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 통신매 전함이 있는데요. 이거 선도 진짜 엉망이었는데 이거는 KT 기사님이 해주셨어요. 그 기사님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안 하셔도 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사님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 화장실. 화장실도 역시 다 이렇게 하얗게 했습니다. 이 바닥 여기가 또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마이크로 시멘트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공정도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면은 먼지가 다 엉겨붙어갖고 이 하얀 데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다 완료가 됐는데도 이 바닥이 완전 지저분하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또 끝까지 마이크로 시멘트 업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공사를 하느라 입주를 9월 말에 했는데 11월 중순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화장실도 못 쓰고. 여기도 이렇게 화장품도 놓을 수 있게 해놨고요. 저희는 그냥 수건을 여기 위에다 놓고 쓰고 있어요. 거울 이렇게 설치했고 요 위에 등. 그리고 세면대는 제작했어요. 요거 되게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되게 명확한 게 모르겠어요. 이런 세라믹이 마감이 이거보다 더 깔끔하게는 하기 힘든 건지 사실 좀 이렇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무광 세라믹 하얀 색깔이 아무래도 때가 잘 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매직 블럭으로 닦으면 닦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저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밑에 고무 발 같은 게 달려있고 곰팡이가 아무래도 되게 껴요. 이렇게 뭐 물 내려가는 게 그냥 호텔 같고 그렇긴 해요. 그냥 되게 장단점이 명확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 위치가 달라요. 그쵸? 저쪽으로 쏠렸죠? 저 처음에 이거 보고 이건 바꿀 수도 없을 텐데 어떡하지? 되게 찝찝하다 했었어요. 엄청난 하자들이 있는지 몰랐을 때. 근데 지금 봐도 이건 맞지 않아요. 맞다고 볼 수 없어. 그쵸? 제가 카메라 각도를 바꿔봐도 그쵸? 그리고 이 밑에는 처음에는 뭐 서랍 같은 걸 할까 했는데 저는 그냥 뭐 서랍 형태의 나무가 들어가는 게 별로일 것 같아서 이렇게 오픈으로 해놓자 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변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 건식으로 써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나무로 다 됐잖아요. 나무가 틀어지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봄쯤에 보수 받을 거예요. 이쪽도 이렇게 다 갈라졌어요. 이제 여기가 샤워실인데 샤워실 벽에 이 마이크로 시멘트 특성상 살짝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셀까 봐. 근데 안에 방수제가 다 발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쉽게 새에서 밑집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닌데 봄에 보수는 그래도 마이크로 시멘트를 한번 바르는 거는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큰 그런 공사는 아니에요. 그냥 슥슥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 목판이요. 한 판을 일자로 할 수는 없대요. 원래 좀 센치가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덧대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여기 공간이 좀 따뜻하고 습이 많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빨리 틀어질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타일이면 티가 안 났겠죠? 근데 이게 마이크로 시멘트라서 이렇게 티가 나는? 샤워실에 이렇게 약간 시골 느낌으로 잘 안 하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원래 여기 해바라기 수전이 있기로 했었거든요. 없는 거예요. 와서 봤더니. 그래서 이거를 바꿔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바꿔준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민원이 그렇게 심한지 몰랐을 때였어요. 근데 주민분들 뵙고 나니까 뭐 내가 해바라기 수전 얼마나 쓰겠다고 이 욕실을 또 드릴로 깨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렇게 수도꼭지 해가지고 쓸 테니까 여기 이거만이라도 달아달라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샤워기 꽂아가지고 쓰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32cm 요청을 드렸지만 30cm. 그래서 다행히 르네이테르가 들어는 가요. 제가 이게 너무 좁을 것 같아갖고 더 여유있게 2cm를 더 요청을 드렸던 건데 들어는 가니까 다행이다. 여기도 화장실이니까 문을 잠글 수는 있게 하려고. 그리고 여기는 다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문이에요. 네, 댐퍼 기능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고리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희 집이 여기 안쪽에는 문고리가 있는데 바깥쪽에는 문고리가 아예 없어요. 이게 없어야 그냥 이 깨끗하게 의도했던 대로 집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가 하는 김에 에어컨도 바꿨는데 저기 창문이 이렇게 열리면 이 위에 에어컨에 창문이 닿아요. 그러니까 여기 천장이 이쪽이 쳐져 내려온 거죠. 천장 철거를 저는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천장 철거를 다 하기로 했더라도 철거를 하는 도중에 천장 상태가 좋으면은 다 철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철거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돌려주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합리하기는 한데 그거는 제가 다른 업체에도 알아봤을 때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천장 상태가 좋아서 굳이 다 철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저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카톡으로 돌려서 읽었을 때 내용이 있었구나, 내가 깜빡했구나 하면은 좀 찝찝한 마음은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남아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뭐 그 말씀은 해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집이 이런 상황이 돼서는 뭐 사실 믿기가 어렵긴 한데 그거는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그 부분 가지고는 뭐 서로 붙들고 늘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갖고 넘어갔고, 근데 중요한 건 저렇게 철거를 하지 않은 부분에 천장이 처짐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됐었어야 하기는 했죠. 천장에 문제가 없어야 철거를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천장이 쳐져 있다. 원래 쳐져 있었던 거죠. 그 건물이 지어놓으면은 이런 바람이나 어떤 흔들림에 의해서 다 이렇게 좀 조금씩 다 틀어진대요. 그게 원래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쳐졌겠죠. 근데 그게 체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쳐져 있는 상태에서 원래 있던 에어컨보다 살짝 두꺼운 에어컨이 들어가니까 그게 창문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 창문은 이제 시원하게는 천장 공사를 다 뜯고 다시 하지 않는 이상은 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천장을 또 끌어올려서 어떻게 수정을 봐주실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 나무를 또 잘라내고 뭐 어떻게 끌어올리고 하면 그게 또 소음일 것 같고, 또 빠지지지 끌어올리면 여기 페인트 칠한 거 다 더 갈라질 것 같고, 이래저래 그냥 저희가 안 하겠다고 한 부분이긴 합니다. 수정을 해주실 수 있다고는 해주셨고요. 그래서 공사 관련해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빼먹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공사에 하자가 많았었던 그런 고객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잘자잘한 하자까지 없을 수는 없다.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리고 살다 보면 또 특히 애 키우면 금방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근데 너무 큰 하자들이 있다 보면 마음이 좀 많이 힘들다. 인테리어 너무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유튜브가 또 발달을 하다 보니까 좋은 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렇긴 한데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히든도어, 도장을 한다,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감리를 꼼꼼히 하는 그게 훨씬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인테리어 업체가 그 업계에서의 신뢰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금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저희 어머니 아버님 페인트 하시잖아요. 이 업계는 대금 지불이 되지 않으면은 마무리를 하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사해주시는 업체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게 잘 되는 거. 미적인 건 진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막상 큰 돈 들여서 하려고 하면 미적인 거 포기할 수 없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하자가 더 많이 생길 것이다는 댓글이 달릴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물 잘 내려가고 보일러 괜찮고 그러면 된 것 같고, 이제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집은 고치려고 하면 다 고칠 수 있더라고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혹시 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인테리어를 앞둔 분들이 계시더라도 또 좋은 업체가 정말 많으니까 너무 이 업계를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큰 돈 드는 공사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곳들은 약간 대충 상담해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업체들? 그런데 제가 다 예상 견적 넣어가지고 상담 넣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큰 업체는 저도 예상 견적이 얼만지를 모르니까 예산을 쓰래요. 그래서 8천만 원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문자로 고객님 그 정도 가격으로는 어렵고 그거보단 조금 더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지? 해서 제가 답장을 드렸더니 답변이 오지 않았어요. 거기도 이제 유튜브 하는 업체였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면은 쓸 건데 예산을 쓰라니까 괜히 또 더 많이 쓰면은 바가지 먹으려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큰 업체에도 견적 문의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답변을 받는데 2주가 걸렸고요. 역시나 그 예산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시 문의를 넣으려니까 또 2주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직접 상담도 좀 갔었는데 그런 업체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는 고려가 되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그랬는데, 이제 상담 때 참 좋았어서 여기 집을 맡기게 된 거죠. 그랬는데 관리 감독이 이렇게 안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미리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열심히 영상 만들고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또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유튜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이염.